어린 왕자. 내가 6살 때 한 번은 원시림에 관한 책, 실제로 겪은 이야기에서 굉장한 그림을 보았다. 보아뱀이 맹수를 삼키는 그림이었다. 이것은 그때 본 이미지를 그린 것이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잇감을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면 움직일 수가 없어서 먹이를 다 소화할 때까지 6개월간 꼼짝도 않고 잠을 잔다. 나는 정글 모험담을 열심히 읽고 궁리한 다음 색연필을 들어 내 인생 첫 그림을 완성시켰다. 1호 그림은 이것이다. 나는 내 훌륭한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무섭지 않은지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대답했다. 모자가 왜 무섭다는 거니? 내가 그린 건 모자가 아니었다.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몸속을 그렸다. 어른들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모른다. 나의 2호 그림은 이것이다. 어른들은 속이 보이든 안 보이든 중요하지 않으니 보아뱀 따위는 그만 그리고 지리나 역사, 탄수, 문법에 신경을 쓰라고 내게 충고했다. 6살이던 나는 화가라는 멋있는 직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1호와 2호 그림의 반응이 좋지 않아 의기소침해졌던 것이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린이들은 그들에게 언제나 설명을 해주어야 해서 피곤하다. 결국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법을 배웠다. 전 세계 곳곳을 비행기로 누비고 다녔다. 지리를 배운 것은 정말이지 유익했다. 한번 보기만 해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줄 알았다. 야간 비행 중 길을 잃었을 때 지리 지식은 무척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나는 진지하게 잃을 데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오랜 시간을 어른들 곁에서 보냈고 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생각이 좋은 쪽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조금이라도 통찰력 있는 어른을 만나면 나는 늘 갖고 다니던 1호 그림을 보여주며 시험했다. 그 사람이 정말 이해력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늘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모자구나. 그러면 나는 그 앞에서 보아뱀이나 원시림, 별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말했다. 브릿지 게임과 골프, 정치, 넥타이 같은 화제 말이다. 그러면 그 어른은 나처럼 생각 있는 사람을 만나서 기쁘다고 했다. 나는 속을 터놓을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살아왔다.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그랬다. 비행기 엔진에 이상이 생겼고 정비사도 승객도 없는 상황에서 나는 혼자 비행기를 수리해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내게는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일이었다. 한 주를 버틸 정도의 물밖에 없었던 것이다. 첫날 밤에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의 모래바닥에서 잠을 잤다. 망망대해에서 난파되어 뗏목에 의지한 사람보다 훨씬 고립된 상황이었다.
그러니 동틀 무렵 작고 기묘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라. 목소리가 말했다. 저기 양 좀 그려줘.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을 비비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돌아보았다. 굉장히 신기한 꼬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 그림은 나중에 내가 그를 모델로 그린 것 중에서 가장 잘 그린 초상화다. 물론 내 그림은 실물의 매력을 다 살리진 못했다. 그렇더라도 내 탓은 아니다. 화가가 되겠다는 6살 아이의 꿈을 좌절시킨 건 어른들이었고 그 후로 나는 그림을 배운 적이 없다. 기껏해야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 전부였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휘둥그레진 눈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때 내가 주거지로부터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 불시착한 상태였다는 걸 생각해보라. 그런데 이 어린 친구는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로나 배고픔, 목마름이나 두려움으로 기진맥진해 보이지도 않았다.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길을 잃은 아이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는 중요한 일을 말하듯 나직하게 반복했다. 부탁이야.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너무 강한 인상을 받으면 부정할 생각조차 들지 않는 법이다. 주거지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여기면서도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문득 내가 그동안 열심히 배운 거라곤 지리, 역사, 산수, 문법이 전부라는 게 기억났다. 나는 기분이 살짝 가라앉아서 꼬마 친구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했다. 그가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양을 그리면 돼. 양은 그릴 줄 몰라서 나는 내가 유일하게 그릴 줄 아는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 그림이었다. 그런데 꼬마 친구의 대답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야. 보아뱀 뱃속에 들어있는 코끼리를 말하는 게 아니야. 보아뱀은 진짜 위험한 동물이고 코끼리도 정말 다루기 힘들어.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작아. 내가 원하는 건 양이야. 양을 그려줘.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려주었다. 그는 찬찬히 살펴보더니 말했다. 안 돼. 이 양은 병들었잖아. 다른 걸 그려줘. 나는 다시 양을 한 마리 그렸다. 내 친구는 부드럽게 응석을 부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잘 봐. 이건 내가 말한 양이 아니야. 숫양이네. 뿔이 있잖아. 나는 또다시 양을 그렸다. 이번에도 다른 것들처럼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양은 너무 늙었어. 나는 오래오래 함께 살 양을 원해. 그때쯤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어서 비행기 엔진을 분해하기 시작해야 하는데. 그래서 슥슥 이렇게 그리고 말았다.
나는 그림을 던져주며 말했다. 이건 양이 사는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 꼬마 재판관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고 나는 무척 놀랐다. 내가 바라던 바로 그 양이야. 얘는 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 왜 그런 걸 묻지?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작거든. 풀은 충분해. 내가 말했다. 내가 그린 양은 아주 작거든. 그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보았다. 그렇게 작지 않아. 봐, 양이 막 잠들었어. 나와 어린 왕자는 그렇게 처음 만났다. 어린 왕자 1장과 2장 읽어드렸습니다.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미니북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유이의 책 읽어주는 ASMR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